지난 영상은 호주 방 쉐어 구하기로 기본적인 방법과 영어 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호주에서 방을 구하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든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방값입니다. 호주의 경우 보통 주 단위로 비용을 표시하는데요. per week 혹은 PW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2주 단위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날짜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이 가능한 기록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짓, 본드피입니다. 한국에서 보존금 같은 개념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은 2주치 혹은 4주치의 방값을 디파짓으로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처음에는 디파짓에 첫 방값까지 납부를 해야 해서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값이 주당 150불이라면 처음에는 2주치 디파짓에 앞으로 2주씩 방값을 지불해야 해서 총 600불을 처음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디파짓의 경우 별 문제가 없다면 나올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요. 최소 거주 기간 이전에 급하게 이사를 나가거나 방이나 물건에 손상이 있을 때 차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최소 거주 기간입니다. 미니멈 스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사 후에 이사 나갈 때까지 최소한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최소 2주에서 3달 혹은 6달까지 최소 거주 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미니멈 스테이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바로 이사 오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각종 생필품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등 가구 및 생필품들, 그리고 사용 공간이나 수납 공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에서는 침대 매트리스 상태와 이불, 베개 등이 제공되는지, 제공이 된다면 상태는 어떤지 확인합니다. 부엌에는 어떤 주방 기구들이 있고 냉장고 자리는 충분한지, 그 외에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화장실 수압이나 온수도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인데요. 대부분 방값에 전기, 물값, 인터넷, 와이파이 등의 사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을 나눠서 내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판이나 히터, 에어컨 등을 사용하실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값에 무료로 포함된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공과금 외에 쌀, 휴지, 세제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값에 포함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노티스입니다. 노티스는 이사 나가기 전에 집 주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인데요. 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최소 2주 전에 노티스를 줍니다. 노티스를 너무 짧게 주고 나가면 직접 대신해서 집에 이사 올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빨리 나가는 만큼 디파짓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 디파짓입니다. 집에 배정된 키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경우 키를 받지 못해서 쉐어메이트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키 디파짓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 나갈 때 문제없이 키를 돌려주면 해당 디파짓은 돌려받는데요. 카드키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 100불에서 150불 정도의 디파짓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치, 거리입니다. 버스 혹은 트레인 스테이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를 확인하고 콜스, 우럴스 등의 쇼핑센터가 가깝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 한국 식품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 주변 거리가 늦은 시간에 다녀도 치안이 안전한 곳인지도 확인합니다. 10번째로 쉐어메이트입니다.
집 혹은 방에 같이 사는 사람을 확인하고 성별도 알아들어지는 것이 좋은데요. 화장실을 몇 명이 함께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집안 분위기나 사람들의 성격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는 바닥 확인입니다. 바닥이 카펫이나 타일 혹은 마룻바닥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펫이 오래되어 낡았다면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비염 등이 있는 경우 카펫 바닥은 피하시고 타일이나 마루 바닥이 있는 경우 겨울철 추위가 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채광입니다. 창은 어떤 방향으로 나 있고 언제 방에 햇빛이 들어오는지, 아침 혹은 저녁에만 강하게 햇볕이 드는 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나 통풍은 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창은 북동쪽이 좋고 반대쪽인 남서쪽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방향입니다. 여름철에는 벌레가 많을 수 있으니 방충망이 있는 곳을 구하시면 환기를 위해 창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호주에서 방을 구하실 때 확인해야 하는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 영상과 함께 앞으로 방을 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